행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다시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1,355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산운용사 34곳과 증권사 10곳이 무더기로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엿새 만에 하락하면서 1%대 조정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투자자들의 짙은 관망세 속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58포인트 떨어진 1907.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럽연합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기관의 반짝 매수로 반짝 상승하긴 했지만 프로그램의 매도와 소급 주체들의 눈치 보기로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외국인이 182억 원 사들였고 개인도 29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시도했지만 352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기관에게는 밀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1,08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의료정밀이 4.46%나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운송장비와 전기가스, 보험 등도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통신, 의약품, 기계, 증권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8월 부진의 영향으로 각각 2% 넘게 떨어졌고 현대모비스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20% 할인된 주가로 대규모 구주 매출을 하겠다고 발표한 덕사는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5.04포인트 내린 510.41로 마감했습니다. 예, 최근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빚어진 현상인데요. 최근에 회사채 시장 분위기 어떤지 짚어주십시오. 네, LG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2천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회사채 발행 물량을 3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1,200억 원 규모로 예정했던 3년 만기 회사채의 규모를 1,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5년 만기물도 8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LG전자가 이례적으로 회사채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소유 예측 과정에서 회사 측의 희망 금리 범위 내로 참여 신청을 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채 발행 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요 예측 조사에서 3년물에는 2,600억 원, 5년물에는 1,300억 원이 몰렸습니다. 앞서 롯데쇼핑도 지난달 7일 5년물 회사채를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려 했다가 기관의 수요가 몰리자 300억 원을 더 늘렸습니다. 이처럼 회사채 증액 발행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고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회사채 쪽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오늘 장중 2.75%까지 내려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5년물과 10년물 역시 각각 2.82%와 2.99%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고채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AA- 이상 등급을 중심으로 회사채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웅진코웨이 인수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웅진코웨이 지분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MBK 파트너스로서는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웅진코웨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MBK에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자금 규모나 구조 등이 결정되면 대체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를 최종 집행하게 됩니다. 웅진그룹과 MBK가 이달 28일까지 잔금 납입을 종료하고 최종 거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투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MBK가 하이마트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국민연금이 인수금융 형태로 자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옹진코웨이의 경우는 지분투자 형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이마트의 경우 이미 사모펀드 H&Q를 통해 투자를 했던 터라 추가 지분 투자가 어려웠지만 옹진코웨이의 경우는 이 같은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탄탄한 코디 조직과 고객 등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성장성도 밝다는 평가입니다. 투자은행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옹진코웨이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금융보다는 주식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금의 경우 통상 사모펀드가 50%가량을 인수금융으로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 마련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MBK는 현재 보유한 펀드에서 약 6천억에서 7천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고 이 중 3천억 원 안팎을 옹진코웨이 인수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유로존 위기는 9월과 10월에 중대 국면을 맞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10월까지만 잘 넘기면 그때부터 내년 4월까지는 상당히 안정된 기간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며 다음 주에 5번째 부양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다시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어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홈플러스, 6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7월 롯데백화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5대5로 규정된 판촉 비용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 부당 거래 관행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유통업체의 추가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1,355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소기업 1,335개를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신용위험 세부평가는 금융권에서 50억 원에서 500억 원을 빌려 쓴 중소기업을 평가해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세부평가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은 2010년 1,290개에서 지난해 1,129개로 12.5% 줄었다가 올해 다시 20%로 증가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 세계적인 불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진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 정보기술, 운송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에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운용사 34곳과 증권사 10곳이 무더기로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자산운용사 82곳 가운데 41.5%인 34곳이, 증권사는 62곳 중 16.1%인 10곳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용사 중에는 처음으로 퇴출된 YG에셋 자산운용의 자본 잠식률이 77.2%로 가장 높았고, 증권사 중에는 코리아 RB가 5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자본 잠식이 심각해진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과당 경쟁으로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중소형사는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에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할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벌점이 1년 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럽연합 EU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EU 신용등급은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핵심 회원국의 신용도에 따라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핵심 4개국의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반영해 EU 전망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EU의 최고 등급을 매기는 2가지 이유인 보수적 예산 관리와 27개 회원국이 뒷받침하는 신용도는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EU 회원국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EU의 등급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청사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김상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천시 집값 하락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유독 과천은 내림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과천의 아파트값은 3.3 제곱평방미터당 평균 2,457만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격이 급락했던 지난 2008년 12월 2,597만 원보다 무려 140만 원이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시장 화랑기였던 지난 2006년 12월 3.3 제곱평방미터당 최고 3,742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는 5.26%가 하락했는데요. 이는 인근 평촌신도시, 군포신도시, 의왕시보다 월등히 높은 하락폭입니다. 서울 2.26%, 일산, 중동, 삼본 등 일기 신도시가 2.37% 떨어진 것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큽니다. 예, 이 같은 과천시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장의 회의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점과 더불어서 과천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단지라는 점입니다. 과천시 내 아파트 13,558가구 중 재건축 추진 중인 가구는 5,110가구로 38% 정도에 달하고 대상 가구는 9,754가구로 전체의 72%나 됩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면서 과천의 집값 상승을 견인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지의 전용 52제곱평방미터는 과천의 집값이 서울 강남을 넘어섰던 2006년 말 10억 원에도 거래가 됐지만 지난 6월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엔 5억 6천만 원에도 찾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에 들어서는 보금자리 주택도 가격 하락의 한 원인입니다. 가련동에 조성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에 인근 시세보다 15%가량 싼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가 들어서는 계획이 지난 5월 발표되면서 과천의 아파트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의 아파트가 1만 3천 가구임을 고려하면 과천시급의 보금자리 아파트 단지가 인근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 정부 청사 이전도 영향을 미쳤겠지요? 일단 인근 중개업계는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인원 중 과천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를 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청사 이전이 과천시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행정중심 도시라는 상징성이 사라져 그만큼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청사 이전이 전세 가격 하락에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대거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과천의 전세값은 전기 대비 6.1%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천시 집값은 향후에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격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당분간 내림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릴리사에 따르면 과천의 8월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수도권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도 3배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최근 보금자리 주택이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규모가 줄었고 또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이긴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든 것이 주요 원인인 만큼 집값 하락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한 국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를 준비 중이지만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다면서 5천억 원이라는 금액도 대체투자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투자에 나설 경우 웅진코웨이 인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은퇴 포털 사이트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을 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재산과 가족, 주거, 사회활동, 취미와 여가, 건강 등 은퇴 전후 대비해야 할 문제의 해답을 세대별 맞춤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LG전자가 음성으로 세탁기의 동작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보이스 서비스를 이달 중으로 선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음성 원격 제어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말로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전원 차단과 각종 옵션 기능 설정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몇 차례 터치해 이용할 수 있었던 원격 제어 기능이 전원 꺼와 같은 말로 가능해졌습니다. LG U+는 태블릿 PC로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솔루션인 브레인닥터를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인닥터는 치매 전문 의료진과 가바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치매 예방 솔루션으로 뇌기능과 사고의 장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또 매일 학습한 내용과 점수, 인지 능력별 지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